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왜곡 와전시킨 그런 점. 자,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를 썼는데 그 쓸 당시에 김부식 선생이 어떤 일을 하고 썼는지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썼습니다. 묘청의 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묘한 중이 풍수 도참 사상을 신봉한 나머지 백성들을 선동해서 난리를 일으켰다가 정부 관군한테 진압된 사건이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진압군 사령관이 김부식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묘청의 난이 진압된 사건을 두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민족사 천년 이래의 제1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묘청이 주장한 걸 보면 압니다. 묘청은 금국정벌론, 이게 뭡니까? 만주지역 우리 조상의 땅을 다물어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성은 협소원이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자, 서경천도론. 그 다음에 칭제건원론, 우리도 임금을 황제라고 하자. 언제 황제라고 했어요? 한말에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진 그런 상태에서 고종황제, 순종황제, 그때서 그랬죠. 이 묘청의 주장이 민족적인 배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호응이 가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진압됐는데 단재 선생은 이것을 자,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선인, 백제의 수사,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상무적인 민족 주체 세력의 맥이 몇 년이 이어져 왔고 그 맥을 이어져 가는 그룹이 묘청의 그룹인데 자주성을 잃은 고려, 그 당시 4대주의 유학자 집권층들에 의해서 그 민족 자주 주체적인 세력의 맥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입니까? 자주성을 잃은 고려에서부터 근세조선 500년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이 중국 민족한테 예속되는 그런 비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이 천년 내에 제1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부식 선생이 이 세력을, 자주 독립 주체 세력을 진압하고 나서 쓴 게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는 김부식 선생이 원래 신라 계통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있었고 4대주의 유학자고, 그래서 이 삼국사기 신라 위주로 썼다는 겁니다. 신라의 자료는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는 해양 활동을 거의 제거시키고 이 중국의 사료를 베낀 겁니다. 거의. 그러면 자, 삼국사기에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죠? 담태정이 80여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쳤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애꾸눈이 돼서 퇴각한 그런 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있죠. 이것을 당군의 사정은 아주 상세하게 소장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사정은 장님 코끼리 덧없는 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안시성 싸움에서 그 성주가 누굽니까? 양만춘인데 양만춘 장군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야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지만 양만춘 장군이 안 나오고 그 안시성 성주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아마 비상한 호걸일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조차도 중국에서 잘못된 시각, 잘못된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록해놓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묘청의 세력을 자주적인 민족 주체 세력이라고 했는데, 자, 나당연합군이 결성돼서 고구려를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쳤죠. 그런 과정에서 김춘추를 우리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원조다, 이렇게 해서 김춘추까지 밟고 있어요. 누가? 좌경 운동권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미군은 지금 외세죠. 미군을 끌어들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해방되고 나갔던 미군을 끌어들인 장본이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6.25 때 남한을 적화하려고 무력 동원했지만 미군한테 실패했죠. 자라한테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김일성이는 남침을 못했기에 그냥 자고 나면 입만 뻗고 밥만 먹으면 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외세 물러나라. 미군은 외세기 때문에 나쁘다는 개념을 동원해서 김춘추가 당나라군을 끌어들인 것을 아주 평가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는데, 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민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그 여력을 경제에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저는 기분 나쁜 일들이 더 있긴 있어요.
우리 한국군 따이안이 월남 가서 막 환영받고 박수만 받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혼혈을 안 만들었습니까? 젊은 군대가 주둔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 바람직한 아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싸움을, 민족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억제해 준다는 얘기죠. 독일이 서독과 동독에 50여 만에 미국과 소련군이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죠? 신라와 고려가 싸우고 통일됐습니까? 아니죠. 평화 통일이 상수의 통일이고 무력을 동하는 통일은 하수의 통일입니다. 우리는 상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싸움 말려주는 꾼이 힘센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외세라고 무조건 밀어내야 된다. 그 천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땅까지 가질 동안 그때까지는 있어주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김춘추로 왜군을 끌어들인 장군이라고 요구하는데, 자, 중국 사람들은 자고 이래로 동이족을 두려워합니다. 동이족을 두려워해요. 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김춘추도, 당태종도 고구려를 혼자 힘가지고 쳐봤지만 안 되니까는 신라를 끌어들인 겁니다. 자, 중국의 전략 중에 이 제1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동이족을 이용해서 동이족을 제압한다. 예. 자기 혼자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동이족을 끌어들여서 동이족을 제압한 게 신라를 끌어들인 겁니다. 물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동맹관계를 맺고 압박하기 때문에 신라도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당나라의 말로 혼자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신라를 끌어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유명한 제갈공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는 자기의 병법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끌어들인 겁니다. 서로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외세를 군력 외교를 펴서 끌어들이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는 과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정마이가 덕적도로군 저서 기벌포에 도착했을 때 신라군이 영접을 먼저 나가서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오히려 3일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마이가 화가 났죠. 소정마이가 그래서 신라군의 선발대 장군 김문영 장군을 차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김유신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장군은 황산벌의 격전을 알지도 못하면서 죄 없는 내 부하를 차명하라는 거다. 만일에 죄 없는 내 부하를 차명한다면 당군을 격파한 다음에 백제를 치겠소. 노기 등등해서 일갈 대성으로 소정방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소정방에 우장했던 동부량이라는 장수가 장군님 신라 군사의 변고가 두렵습니다. 차명을 거두시죠. 그래가지고 김문영 장군을 죽이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여러분 처음 듣죠? 이게 삼국사기 태종 무열왕 7년조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말 소학 교과서에도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럽고 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되도록이면 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국사정책 중에